영하의 겨울날 얼어붙은 애틀랜타의 거리. 그날 저는 평생 잊지 못할 일을 겪었습니다. 애틀랜타를 달리는 1번 버스 안에서 저의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습니다. 모두가 절망에 빠진 그 순간 한국인 버스 운전기사의 용기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분의 빠른 대처로 아버지의 생명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제 인생의 방향까지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저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집중해서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기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에게 로또 1등 당첨의 행운을 불러오게 합니다.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올라온 사연으로 제작된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시카 밀러입니다. 뉴욕 세인트 존스 대학교에서 응급관리 석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24살 대학원생이에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응급관리를 공부하고 있는 것은 3년 전 애틀랜타에서 우연히 마주한 한 버스 운전사의 용기 덕분이었습니다. 오늘은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해요. 애틀랜타 다운타운을 순환하는 1번 버스에서 시작된 우리 아버지와 한국인 정성호 기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애틀랜타의 1월은 보통 온화한 편입니다. 낮에는 10도를 웃도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곤 하죠. 하지만 3년 전 그날은 달랐어요. 이례적인 한파가 찾아와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그 전날 밤부터 내리던 비는 새벽녘에 눈으로 바뀌어 도시 전체를 얇게 덮었습니다. 거리는 한산했고 간간히 내리는 쌀아기 눈이 녹지 않고 얼어붙어 도로 위는 그야말로 빙판길이었죠. 아침 공기는 칼날처럼 매서웠고 숨을 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저희 아버지 마이클 밀러는 다운타운의 앤더슨 앤 스미스 회계법인에서 20년 넘게 일해 오신 베테랑 회계사셨어요. 꼼꼼하고 성실한 성격 덕분에 회사에서도 신망이 두터우셨죠. 매일 아침 7시 1번 버스를 타고 출근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변함없는 일과였습니다. 그 시간대의 1번 버스는 주로 다운타운으로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많이 이용했죠. 제시카, 오늘은 정말 춥구나. 이런 날은 집에 콕 박혀 있어야 하는데. 너는 늦잠 자도 괜찮아. 아버지는 항상 그러셨어요. 자신보다 제가 먼저였죠. 혹여나 딸이 감기라도 걸릴까 추위에 잠에서 일찍 깨는 저를 걱정하시는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날씨가 너무 춥고 길도 미끄러워서 아버지가 더 걱정되네요. 제가 버스 정류장까지 배웅해드릴게요. 그리고 아버지 며칠 전부터 계속 잠을 설친다고 하셨잖아요. 오늘따라 더 안색이 안 좋아 보이세요. 저는 아버지의 낡은 갈색 목도리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메어드리며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의 목덜미를 파고드는 매서운 바람을 조금이라도 막아드리고 싶었거든요. 새벽 6시 30분 아버지와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매서운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정말 춥다.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리며 소리쳤죠. 하지만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걷는 그 짧은 10분 거리가 저는 참 좋았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나누는 소소한 이야기들, 아버지의 따뜻한 체온, 그 모든 것이 제겐 소중한 행복이었으니까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자 이미 10명 남짓한 승객들이 추위를 피해 정류장 안쪽에 옹기종기 모여 있었어요. 다들 두꺼운 외투를 입고 목도리와 장갑으로 중무장한 채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1번 버스의 노란 전조등이 어둠을 가르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곧 아버지께서 출근길에 오르신다는 생각과 함께 묘한 불안감이 밀려왔기 때문이었죠. 버스에 오르시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피곤해 보이시는 것 같았거든요. 며칠 전부터 계속 잠을 설친다고 하셨던 게 떠올랐습니다. 혹시 무리하시는 건 아닐까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아버지 저녁에 봬요. 오늘은 제가 아버지 좋아하는 스테이크 해드릴게요. 저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아버지께 외쳤습니다. 아버지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 우리 딸. 날씨가 추우니 수업 끝나고 곧장 집으로 오렴. 아버지는 환하게 웃으시며 손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버스 문이 닫히고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서 저는 점점 멀어지는 1번 버스를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한켠이 묘하게 아려왔어요. 마치 무언가를 예감이라도 한 것처럼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눈물을 삼키며 아버지께 손을 흔들어 드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문득 아버지와의 추억들을 떠올렸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께서는 늘 저를 무릎에 앉히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주말이면 함께 공원에 가서 샌드위치를 먹기도 하고 자전거를 타기도 했죠. 아버지께서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분이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아버지께서는 제게 좋은 노트북을 선물해 주셨어요. 제시카, 이제 너도 어엿한 숙녀가 되었으니 이 노트북으로 너의 꿈을 펼쳐보거라. 제가 대학교에 진학했을 때 아버지께서는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셨어요. 제시카, 네가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하렴. 아버지는 언제나 내 곁에서 응원할게. 아버지의 든든한 지원 덕분에 저는 학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고, 지금은 훌륭한 응급관리 전문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늘 자신의 건강은 제대로 챙기지 못하셨어요. 늦은 밤까지 야근을 하시는 날이 많았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가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저는 아버지께 이제 그만 좀 쉬세요 라고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께서는 늘 괜찮다며 웃어넘기셨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며칠 전부터 아버지께서 가슴이 답답하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그저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아버지께 따뜻한 차를 끓여드리는 것으로 위안을 삼았습니다. 아침의 분주함 속에서 1번 버스는 여느 때처럼 다운타운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고 버스 안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죠. 아버지는 늘 그러셨듯이 창가에 앉아 신문을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신문을 떨어뜨리셨습니다. 순간 주변 승객들의 시선이 아버지를 향했고 저는 그때 그 자리에 없었지만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아버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고 해요. 괜찮으세요? 옆자리 승객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지만 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하셨습니다. 대신 가슴을 움켜쥐신 채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셨어요. 한국인 정성호 기사님은 백미러로 상황을 확인하자마자 즉시 버스를 안전한 곳에 정차시켰습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운전석에서 일어나 아버지에게 달려갔죠. 밀러 씨, 정신 차리세요. 정성호 기사님의 침착한 목소리가 버스 안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그 순간 버스 안은 완전히 혼돈에 빠졌습니다. 누군가는 911에 전화를 걸었고 다른 승객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하지만 정성호 기사님은 달랐습니다. 그는 신속하게 아버지를 바닥에 눕히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동작은 정확했고 침착했어요. 마치 수없이 연습한 것처럼 말이죠. 하나, 둘, 셋, 넷. 정확한 리듬에 맞춰 가슴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정성호 기사님의 이마에는 땀이 맺히기 시작했지만 그의 손길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버스 안은 여전히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성호 기사님은 여전히 아버지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계셨고 그의 손놀림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버스에 올라타자 정성호 기사님은 잠시 손을 멈추고 그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의 가족을 돌보는 것처럼 아버지를 챙기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책임감과 집중력은 그 순간 버스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정성호 기사님이 했던 심폐소생술을 이어받아 아버지를 응급처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들것에 눕히고 버스 밖으로 옮겼습니다.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빠르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를 버스 정류장까지 배웅하고 다시 집에 도착하자마자 학교를 가기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비는 그치지 않았고 거리는 더욱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아버지께 전화라도 드려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버지께서 바쁘실까봐 망설였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의아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제시카 밀러 씨 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애틀랜타 종합병원의 간호사입니다. 마이클 밀러 씨의 따님이시죠?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버지께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간호사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마이클 밀러 씨께서 지금 응급실에 계십니다. 심장마비로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드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하얗게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바로 병원으로 오십시오. 간호사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아버지, 제 입에서 간신히 흘러나온 한마디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세상의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평화로웠던 아침은 순식간에 악몽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가 있는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대기실에서 손을 모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간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느리게 흘렀고 제 심장은 마치 시계 초침처럼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성호 기사님이 병원 대기실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과를 다 마친 후 바로 병원으로 달려오신 거였어요.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지만 침착하고 차분한 미소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밀러 양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를 위해 해주신 모든 것에 정말 감사드려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버님은 강하신 분이니까 분명 괜찮으실 거예요. 그의 진심 어린 위로에 저는 그동안 참고 있던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정성호 기사님은 그저 조용히 제 옆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 순간 그의 존재는 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의사가 대기실로 나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우리와 눈을 맞추며 아버지의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다행히도 초기에 적절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져서 상태가 안정되었습니다. 앞으로 몇 시간 동안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정성호 기사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살려주셨어요. 정성호 기사님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건 아주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아버님께서 잘 버텨주셨죠. 정성호 기사님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셨지만 저는 그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고 그 온기가 저에게 힘이 되었어요. 버스에서 일어난 일을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정성호 기사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밀러 씨가 갑자기 신문을 떨어뜨리시는 것을 백미러로 봤어요. 곧바로 얼굴색이 안 좋아지시더니 가슴을 부여잡으셨죠. 즉시 버스를 세우고 달려갔습니다. 심정지 확인 후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셨다고요? 네, 한국에서 군복무 시절 의무병으로 근무했던 경험이 있어서 기본적인 응급처치는 할 수 있었습니다. 가슴 압박을 시작하면서 동시에 다른 승객에게 911 신고를 부탁했죠.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정확한 판단이었습니다. 심폐소생술의 질도 매우 훌륭했고요. 프로페셔널한 대처였어요. 저는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정성호 기사님이 얼마나 전문적으로 상황을 통제하셨는지를. 단순히 용기 있는 행동이 아니라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한 정확한 대처였던 거예요. 처음에는 반응이 없으셨어요. 하지만 약 6분 정도 지났을 때 작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희망을 느꼈죠. 정성호 기사님의 목소리에는 그때의 긴장감이 여전히 묻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현재 밀러 씨의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진 심폐소생술 덕분에 뇌 손상도 최소화될 수 있었어요. 앞으로 며칠간 집중 치료가 필요하지만 회복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안도감과 감사함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었어요. 정성호 기사님은 조용히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제시카 양 이제 괜찮을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정성호 기사님은 매일 아침 아버지와 짧은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알아가고 계셨다고 해요. 밤이 깊어갔지만 정성호 기사님은 자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다음날 새벽 근무가 있다고 하셨는데도 말이에요. 그분의 따뜻한 배려는 그 차가운 병원에서 저희 가족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중환자실 앞 의자에 앉아있으니 아침에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고 병원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가득했어요. 제시카, 이모가 왔다. 엄마의 전화를 받고 달려오신 이모가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네가 얼마나 놀랐겠니? 정성호 기사님은 잠시 자리를 비우셨다가 따뜻한 커피와 샌드위치를 들고 돌아오셨어요. 식사도 못 하셨을 것 같아서요. 조금이라도 드세요. 기사님의 따뜻한 배려에 저도 모르게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정성호 기사님, 이제 돌아가셔야 하지 않나요? 이렇게 오래 계시면 일하시는데 방해가 되는 게 아닐까요? 걱정 마세요. 회사에 상황 설명을 했더니 대체 기사로 바꿔주셨어요. 오늘은 제가 여기 있을게요. 중환자실의 면회 시간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15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차례로 들어가 아버지의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아버지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각종 의료기기들이 연결된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버지의 활력 징후는 안정적입니다. 다행히 골든타임 내에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서 예후가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담당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정성호 기사님의 존재가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실감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병원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이모는 집에 계신 할머니께 상황을 설명드리러 잠시 자리를 비우셨고 엄마는 아버지의 회사에 연락을 하러 가셨어요. 제시카 양,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정성호 기사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습니다. 사실 저도 몇 년 전에 심장 수술을 받았어요. 그때의 경험이 오늘 많은 도움이 된 것 같네요. 기사님의 말씀에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다니 더욱더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매일 아침 아버님을 뵈면서 최근 들어 안색이 좋지 않으신 게 걱정됐어요. 그래서 더 주의 깊게 살폈던 것 같네요. 밤이 깊어갈수록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스치듯 만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소중한 인연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병원의 아침은 희미한 햇살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밤새 내리던 비는 그쳤고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아져 있었어요. 중환자실 앞에서 밤을 지새운 저는 피곤했지만 아버지의 상태가 점점 호전되고 있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밀러 씨의 의식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중으로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을 것 같네요. 담당 의사의 말씀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정성호 기사님은 아침 일찍 다시 병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출근 전 잠시 들르신 거였어요. 어젯밤 괜찮으셨어요? 그분의 따뜻한 목소리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어제 정성호 기사님이 안 계셨다면. 말을 잇지 못하는 저를 보며 그분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이제 곧 아버님과 이야기도 나누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버스 운행을 마치고 다시 들를게요. 오전 10시 아버지는 드디어 일반 병실로 옮겨지셨습니다. 산소 마스크는 여전히 착용하고 계셨지만 의식이 또렷해지신 아버지는 바로 저를 알아보셨어요. 제시카, 힘없는 목소리였지만 그 한마디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걱정했어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자니 어제의 일이 마치 악몽 같았습니다. 버스 기사님은 어디 계시니?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성호 기사님이 아버지를 살렸어요. 나중에 직접 감사 인사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오후가 되자 아버지의 상태는 더욱 호전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기적 같은 회복이라고 하셨어요. 정성호 기사님의 신속한 응급처치 덕분에 심각한 후유증 없이 회복하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퇴근 후 병원을 다시 찾아주신 정성호 기사님은 아버지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밀러 씨,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퇴원하시는 날 애틀랜타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2주간의 입원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었어요. 정성호 기사님은 특별히 휴가를 내시고 퇴원을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으신 거죠, 선생님? 아버지는 담당 의사의 마지막 체크를 받으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네, 정말 좋은 회복세를 보이셨어요. 물론 앞으로도 정기적인 검진과 약물 치료는 계속되어야 합니다만 일상생활로의 복귀는 가능하십니다. 퇴원 수속을 마치고 병실을 나서는 순간 저는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듯한 감정이었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지만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으니까요. 밀러 씨, 이제 버스에서 다시 뵐 수 있겠네요. 정성호 기사님의 말씀에 아버지가 대답하셨습니다. 네, 하지만 당분간은 재택근무를 하라고 하네요. 회사에서 배려해 주셨어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지난 2주간을 돌아보았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만난 정성호 기사님, 그분의 침착한 대처가 아버지의 생명을 구했고 그 경험이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놓았어요. 제시카, 응급구조학 공부는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는 거니?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네, 아빠, 정말 진지해요. 그날 정성호 기사님처럼 저도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준비해 두신 따뜻한 식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모두 모여 식사를 하는 순간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시간이 흘러 아버지의 건강은 점점 회복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다시 활기가 돌아왔고 가족들과의 시간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셨죠.
우리는 매주 일요일 저녁마다 가족 모임을 가지며 그날의 사건을 회상하며 감사의 마음을 나누곤 했습니다. 그날의 사건 이후 우리는 정성호 기사님을 가족처럼 여기게 되었어요. 가끔씩 가족 모임에 초대하여 함께 식사를 나누고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서로에게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성호 기사님, 그날이 아니었다면 아마 우리 가족은 이렇게 함께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야말로 밀러 씨 가족을 만나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매일같이 뵙던 승객이 이렇게 소중한 인연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정성호 기사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는 항상 겸손했고 자신의 행동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에게 그날의 그의 행동은 단순한 친절을 넘어선 생명을 구한 위대한 일이었죠. 저는 정성호 기사님과의 대화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응급 상황에서의 침착함,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책임과 보람을 주는 일인지를요. 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응급관리사로 진로를 바꾸기로 결심했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한 결과 세인트 존스 대학교 석사과정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정성호 기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정말 축하합니다, 제시카 양. 당신이라면 해낼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뉴욕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 주말, 우리 가족은 정성호 기사님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어머니는 특별히 정성을 들여 음식을 준비하셨고, 아버지는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정 기사님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있고 우리 딸이 새로운 꿈을 찾았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감정이 북받쳐 살짝 떨렸어요. 정성호 기사님은 여전히 겸손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 일은 작은 거였습니다. 오히려 제시카 양이 이렇게 훌륭한 결심을 하게 된 것이 더 대단해요. 대학원 수업이 시작되고 수업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도전적이었어요. 해부학, 응급의료 시스템, 재난관리 이론 등 배워야 할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특히 실습 시간은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었죠. 밀러 양, 심정지 환자 발생.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시뮬레이션 수업에서 교수님이 던진 질문에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우선 환자의 의식과 호흡을 확인하고 즉시 911에 신고합니다. 그동안 CPR을 시작하여 30회 가슴 압박과 2회 인공호흡을 반복하며 실시해야 합니다. 주말에는 뉴욕 시내의 응급의료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론으로만 배웠던 것들을 실제 현장에서 보고 배우는 시간이었죠. 때로는 실수도 하고 좌절할 때도 있었지만 저의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했죠. 응급 상황에서는 매 순간이 소중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침착함을 잃지 않는 거예요. 매주 주말마다 아버지와 통화를 하면서 저는 제가 배운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자랑스러워하셨어요. 가끔은 정성호 기사님과 함께 통화하시며 제 근황을 전해주셨어요. 제시카가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답니다. 이게 다 정성호 기사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제시카 양의 열정과 노력이 대단한 거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저는 제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성호 기사님의 이야기는 우리 지역 사회에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한 버스 운전사의 용기 있는 행동이 승객의 생명을 구했다는 소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밀러 씨 정말 다행이에요. 기사님 덕분에 큰일을 면하셨네요. 이웃들이 아버지를 만날 때마다 안부를 물어보셨습니다. 지역 신문사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정성호 기사님은 처음에 인터뷰를 거절하셨어요. 저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아버지와 제가 설득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을 거라고요. 결국 정 기사님은 조용히 승낙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저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정성호 기사님의 인터뷰 내용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버스 운전기사들도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운전기사들이 자발적으로 응급처치 교육에 참여했고 버스 안에는 자동심장 충격기가 설치되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인트 존스 대학교에서의 첫 학기를 마치고 잠시 애틀랜타에 돌아온 저는 그날의 버스 정류장에 다시 서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은 여전히 따스했고 1번 버스는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나고 있었죠. 제시카, 오랜만이에요. 정성호 기사님은 여전히 그 노선을 운전하고 계셨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는 그분의 미소는 1년 전과 다름없었어요.
기사님 잘 지내셨죠? 저는 뉴욕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저는 자랑스럽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우리는 근처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이 변했지만 또 많은 것이 그대로였죠. 아버지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으셨고 이제는 매일 아침 산책을 즐기신다고 해요. 밀러 씨가 요즘은 더 건강해 보이세요. 매일 아침 걷는 모습을 보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성호 기사님의 말씀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분은 제게 특별한 소식도 들려주셨어요. 그날의 일을 계기로 지역교통공사에서는 모든 버스 운전사들에게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화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니 놀랍죠? 정 기사님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은 흘러갔지만 그날의 교훈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보여준 한 사람의 용기가 얼마나 많은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우리는 직접 경험했으니까요. 애틀랜타에서의 짧은 휴가를 마치고 뉴욕으로 돌아온 저는 학업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제시카, 이번 학기 과제 발표 주제는 뭐로 할 거야? 스터디 그룹 친구인 마리아가 물었습니다. 나는 버스 운전사의 영웅적인 행동과 응급처치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하려고 해. 제 대답에 마리아는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 그날의 사건을 더욱 자세하게 조사했습니다. 아버지의 심장마비 원인, 정성호 기사님의 응급처치 과정, 그리고 그 이후 우리 가족의 변화까지. 발표 당일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강단에 섰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국인 버스 운전기사의 용기가 어떻게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더 나아가 지역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날의 사건을 생생하게 묘사하며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정성호 기사님의 침착한 대처, 구급대의 신속한 대응, 그리고 아버지의 극적인 회복까지. 발표가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제게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의 용기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제시카, 당신의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CPR 교육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학생이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학교 내에서 응급처치 교육을 장려하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학생회와 협력하여 CPR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응급상황 대처 요령을 알리는 홍보물을 제작했습니다.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점차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응급처치 교육 프로그램은 빠르게 마감되었고 학교 내 안전의식도 높아졌습니다. 모든 석사 과정을 마치고 저는 뉴욕 프레스비테리안 병원에서 근무하기로 한 첫날. 저는 응급실 입구에 서서 잠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3년 전 애틀랜타의 그 버스에서 시작된 여정이 마침내 여기까지 왔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밀러 선생님, 오리엔테이션 시작하겠습니다. 수석 응급의학과 의사의 목소리에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응급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바쁘고 긴박했습니다. 매 순간 새로운 환자들이 들어왔고 의료진들은 쉴 새 없이 움직였어요.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정성호 기사님께서 보여주신 그 침착함을 떠올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죠. 첫 주말 당직 때였습니다. 심장마비로 쓰러진 노인이 구급차로 실려왔어요. 환자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순간 저는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지만 감정을 추스르고 즉시 행동했습니다. 심폐소생술 준비하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고 손동작은 정확했습니다. 그날 밤 무사히 환자를 살리고 난 후 저는 잠시 휴게실에 앉아 애틀랜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 기사님, 오늘 제가 처음으로 혼자서 심폐소생술을 집도했어요. 기사님께서 보여주신 그 용기와 침착함을 떠올리며 할 수 있었습니다. 제시카 양, 이제 당신이 누군가의 희망이 되어가고 있네요. 자랑스럽습니다. 정성호 기사님의 따뜻한 목소리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그날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얼마나 많은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어떻게 다시 새로운 희망이 되는지를, 그리고 저는 그 희망의 끈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인 버스 기사님의 용기 있는 행동이 어떻게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고, 또 그것이 어떻게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보셨나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을 마주합니다. 때로는 그저 지나칠 수도 있고 때로는 용기 있게 나설 수도 있죠. 정성호 기사님은 그날 주저없이 후자를 선택하셨고 그 선택은 단순히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 것을 넘어 수많은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는 수많은 영웅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고 있을 거예요. 그들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용기 있는 선택을 한 사람들일 뿐이죠. 여러분도 언제든 그런 순간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뉴욕의 한 응급실에서 매일 그 선택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기사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그 용기와 헌신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작은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용기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 그것이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용기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에게 올 한 해 행운이 가득할 겁니다. 감사합니다.